안녕하세요. 저는 거지근성과 욕심으로 가득 찬 남편과 시어머니 때문에 이혼한 40대 여성입니다. 처음에는 남편 하나 믿고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남편과 사이좋은 모습을 보일 때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으나 남편이 저에게 정말 잘해주었고 그런 시어머니에게 큰 소리도 칠 줄 아는 사람이라 그걸로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남편도 속셈이 있어서 친정과 저에게 잘해줬던 것이었습니다. 나중에는 그 목적 때문에 저에게 대놓고 잘해줬던 거라고 말할 정도였는데 친정엄마의 재산을 탐내고 그 재산이 다른 사람에게 가게 되자 이혼을 요구하길래 너무 잘된 일이라 생각하고 갈랐었습니다. 하지만 이혼 후 남편이 없이도 제가 잘 살게 되니 또다시 목적을 가지고 저를 찾아왔는데요. TV에 나온 제 모습을 보고 전 남편이나 전 시모나 땅을 치고 후회했습니다. 저는 홀어머니를 둔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남편과 서로 많이 좋아했고 만나면서 서로 잘 맞는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연애 시절부터 쭉 저만 바라봐줬기 때문에 그거 하나면 결혼 생활도 행복할 거라 믿고 식을 올렸습니다. 저와 남편은 결혼 당시 서로 모은 돈으로 준비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양가에서 지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조금 받아서 신혼집을 장만했습니다. 어차피 맞벌이로 둘 다 돈을 버니까 당장 신혼집이 작고 대출이 있는 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둘이 버는 돈이 적은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돈 없는 건 저에게 불행하게 생각되거나 힘든 일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시어머니였죠. 결혼 전에는 좋은 성품을 가진 인자하신 그런 분으로만 알았는데 살다 보니 어머님의 진짜 모습을 알고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돈이야 없으면 무슨 일을 해서든 벌면 되는 거지만 시어머니는 문제가 달랐습니다. 결혼 전 인사를 갔을 때 시어머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홀어머니랑 사는 아들이라서 부담스러웠을 텐데 만나주니 너무 고마워. 아니에요. 저희 둘 다 서로 좋아서 만나는 건데요. 그래도 친구들이 뭐라고 하네? 이런 조건은 다들 반기지 않을 텐데. 저는 수용 씨가 가진 배경이나 조건보다 서로 좋아하는 마음 하나로 결혼 결심했어요. 젊은 아가씨가 마음씨가 정말 곱네. 마음에 쏙 든다. 어머님은 저에게 정말 잘해 주셨습니다. 말씀도 저렇게 하셔서 성품이 좋으신 분이라 생각했죠. 남편과 결혼 후에는 어머님이 혼자 적적하시진 않을까 싶어 퇴근하고 시댁에 들러서 맛있는 음식을 사다 드리기도 했고 주말에는 남편과 같이 만나 영화를 보기도 했습니다. 자주는 아니고 가끔이긴 했지만 외식도 종종 했고요. 문자나 전화도 자주 드리니 어머님은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나 요즘 내 친구들한테 얼마나 자랑하고 사는지 몰라. 무슨 자랑이요? 내 친구들이 내 아들은 결혼 못할 거라고 그랬거든. 아니 왜요? 홀어머니랑 사는 아들은 인기가 없다나? 그런데 이렇게 떡하니 이쁜 며느리 생겨서 잘 사는 거 보더니 다들 부럽다고 난리야. 내가 요즘 네 덕분에 어깨 펴고 산다. 며느리가 전화도 자주 하고 맛있는 것도 사다 준다고 하니까 어떤 며느리냐고 보고 싶다고 난리야. 나중에 시간 좀 내줘. 네, 어머님, 그럴게요. 하지만 어머님은 제가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도 본인의 그런 모습을 철저히 숨기고 싶으셨겠지만 자신의 진짜 모습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더라고요. 어머님은 처음엔 자기 아들하고 결혼해줘서 고맙다고 하셨던 분인데 점점 본인 아들이 너무 잘나지 않았냐는 얘기를 자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인기가 정말 많아서 쫓아다니는 여자도 많았다고 했죠. 시댁에 가면 항상 남편의 앨범을 가지고 나오셔서는 자랑하듯 말씀하셨습니다.
이것 봐, 이게 아마 고등학생 때일 거야. 이때 집으로 여자들이 찾아와서 선물 좀 전해달라고 그랬지 아마? 그랬나? 내가 정확히 기억한다고. 어떤 여자는 곰인형 사와서는 꼭 좀 너한테 주라고 하길래 내가 전해줬잖아. 기억 안 나? 아, 맞다. 그 인형은 기억난다. 그치? 자영이 넌 정말 봉 잡은 거야. 네? 우리 아들처럼 잘생기고 멋진 남자를 어디서 만나? 안 그래? 부모 입장에서는 자기 자식 사랑하는 거야 그럴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크게 기분 나빠하지 않고 그냥 넘겼습니다. 친정에 가도 저희 엄마가 제 자랑을 하실 때가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점점 선을 넘는 행동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저와 남편은 주말에 단둘이 만나서 데이트를 하기도 했으나 가끔 어머님을 모시고 바람을 쐬러 갈 때가 있었습니다. 굳이 멀리 가지 않고 가까운 곳을 가더라도 어머님이 너무 좋아하셔서 제가 먼저 어머니께 놀러 가자고 연락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차를 끌고 시댁으로 어머님을 모시러 갔는데 원래는 차 뒷좌석에 앉아서 가셨으나 언젠가부터 조수석에 타시려고 했습니다. 어머님, 뒤에서 편하게 앉아서 가세요. 어? 아니다. 네가 뒤에 앉아라. 난 우리 아들 옆에 앉고 싶다. 자리 때문에 싸울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앉으시라고 했는데 그날 이후 남편과 함께 어머님을 모시러 갈 때면 항상 남편 옆에 앉으셨습니다. 자리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었지만 뒤에 타고 가고 있으면 앞에서 남편과 어머님이 하하호호 웃으면서 얘기하셨습니다. 그걸 지켜보는데 상황이 좀 웃겼어요. 뭔가 일부러 어머님은 남편에게 더 말을 걸고 제가 낄 수 없게 만들려고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모르는 주제에 대화를 주로 하셨기 때문에 말하기도 그렇고 뻘쭘하게 가야 했는데 느낌이 좀 이상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어머님의 진짜 성격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은 다혈질에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바로 소리부터 지르는 분이셨습니다. 결혼하고 저희 집에도 종종 오셨는데 제 살림에 손을 대시길래 그건 너무 싫어서 딱 잘라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녹차 괜찮으세요? 제가 커피를 안 마셔서 집에 커피가 없어요. 아니, 지금 차는 무슨 차냐? 집이 이게 뭐야? 너 청소 안 해? 청소는 매일 하는데요. 저기 베란다 봐라. 지저분한 거. 그리고 여기 주방에 그릇 정리도 똑바로 해야지. 그러면서 어머님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니 빗자루를 들고 베란다 청소를 하셨습니다. 저희 아파트가 10층이었는데 비 오는 날 말고 물청소는 따로 안 했는데 이날 어머님이 갑자기 물을 들어 호스로 바닥 물청소를 하시더라고요. 창틀까지 청소하면서 창밖으로 물이 뿌려졌는데 그 때문에 아래층에서 사람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결국 사과도 제가 해야 했고 그 사이 어머님은 주방 선반에 있던 그릇들을 다 꺼내서는 하나씩 정리를 하셨는데 다시 정리를 해야 할 만큼 엉망도 아니었는데 좀 신경질이 났습니다. 어머님, 제 살림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걱정되시는 건 알겠는데 그냥 지켜봐 주세요. 잘 못하더라도 제가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어머님이 혹시나 기분이 상하실 수도 있어서 최대한 좋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어머님은 화나면 소리부터 지르는 성격이었는데 욕도 정말 잘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욕은 안 하셨어요. 예, 내가 너보다 살림을 해도 몇십 년을 더 했어. 내가 네 선배라는 말이야. 선배가 알려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보고 배우면 되는 것이지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이러시길래 저는 너무 놀랐는데도 그럼에도 침착하게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말씀도 맞으시지만 저는 제 살림에 누가 손대는 거 싫어요. 제 힘으로 해볼게요. 그리고 어려운 건 말씀드릴 테니까 그때 도와주세요. 아셨죠? 그랬더니 어머님은 여전히 화난 표정으로 저를 보셨으나
더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동안 어머님은 조용하시고 말씀도 우아하게 하셔서 화를 잘 안 내시는 분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저에게 크게 화를 내시는 모습을 보고 저도 많이 놀랐어요. 그날 이후로 어머님의 화내는 모습을 정말 자주 봤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화도 내고 하는 거지만 어머님은 좀 심하셨죠. 그리고 며느리를 대하는 태도도 불쾌할 때가 많았습니다. 한 번은 제가 장염에 걸려 회사도 쉬고 집에서 누워 있었는데 어머님이 지나는 길에 들렀다며 집에 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아파서 집에 있는 거라고 했는데 아유 배고프다. 점심 좀 차려봐라. 어머님 죄송한데 제가 일어나기 너무 힘들어서요. 어른이 왔는데 계속 누워만 있겠다는 거야? 저도 웬만하면 일어나겠는데 정말 너무 힘들어요. 장염이 좀 심하게 와서 병원에서도 아무것도 하지 말고 누워서 쉬라고 했어요. 내가 보기엔 멀쩡해 보이는데 뭐가 아프다고 난리야. 어디 뼈라도 부러졌어? 그러면서 어머님은 집에 가실 때까지 계속 혼잣말로 저에 대해 안 좋게 말씀하시고 가셨습니다. 겪어보니 어머님은 전형적인 못된 시어머니의 표본처럼 보였습니다. 다른 곳에서 기분 나쁜 일을 겪고 그 스트레스를 저에게 풀게도 했고 별일 아닌 것에도 트집을 잡으셨죠. 그리고 제가 남편과 사이좋게 지내는 것도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어요. 큰 소리에 막말은 기본이었는데 상견례 때도 저희 가족은 다 속았던 겁니다. 저와 친정엄마 그리고 오빠까지 너무 좋으신 분 같다고 칭찬만 했었거든요. 어머님이 이런 식으로 원래 모습을 보이시니 남편은 저에게 이해해달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자영아, 우리 엄마 좀 이해해주라. 평생을 저렇게 사셨는데 한순간에 어떻게 바뀔 수 있겠어? 안 그래? 그래, 그건 나도 알겠는데 나한테 화풀이를 하시는 건 아니지. 내가 중간에서 잘할게. 미안하다. 남편은 말만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잘했습니다. 어머님이 저에게 뭐라 하시면 먼저 나서서 그러지 말라고 했고 차라리 자기가 욕을 먹는 게 낫다며 어떻게든 제가 시어머니와 부딪히는 일이 없도록 노력했습니다. 시댁은 원래 형편이 그리 넉넉한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결혼했는데 시댁을 보고 결혼을 결심한 건 아니었기에 문제될 거라 생각하지 않았어요. 남편이나 저나 서로 연봉이 비슷했고 서로 맞벌이를 하니까 둘이 열심히 돈 벌어서 살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 어머님이 저를 너무 힘들게 했습니다. 바로 종교 문제였는데요. 저는 무교였지만 시어머님과 남편은 종교가 있었어요. 연애하면서도 남편이 저에게 종교를 강요하거나 그런 적이 없었는데 결혼 후 어머님이 그렇게 강요하셨습니다. 일요일 아침마다 저에게 전화해서 나오라고 하실 때가 많았죠. 남편도 저한테 아무 말 안 하는데 어머님이 정말 너무 심하셨어요. 너 이번 주에는 나올 거지? 어머님, 종교는 강요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전부터 안 간다고 정확히 말씀드렸잖아요. 허! 참나. 너 진짜 버릇이 없는 것 같아. 시집 어렸으면 시댁에서 뭘 하든 따라야지 어쩜 너 혼자 잘났냐? 응? 아유, 너한테 뭘 바라겠니? 말한 내가 잘못이지. 엄마, 자영의 말대로 왜 자꾸 종교를 강요하세요? 그냥 두세요. 아들, 너까지 정말 이럴 거야? 너 이러면 이 엄마 정말 섭섭하다. 엄마가 섭섭하다고 하셔도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억지로 끌고 나오면 자영이가 기분 좋을 리가 있냐고요. 기분이 좋고 말고가 어디 있어. 그냥 하라면 하는 거지. 엄마, 그건 아니죠. 암튼 앞으로도 자영이한테 종교 강요는 하지 마세요. 남편은 어머님에게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했고 어머님은 섭섭함을 넘어서
실망이라는 말까지 하셨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님의 지극한 아들 사랑은 여전하셨어요. 남편이 어머님께 아무리 모진 말을 해도 어머님은 하루 이틀 지나면 바로 풀리시더라고요. 저한테는 아니었지만요. 시댁에 가면 맛있는 반찬은 무조건 남편 앞이었고 제가 그걸 먹으려고 하면 눈치를 주시고 하셨습니다. 먹는 걸로 너무 치사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요. 남편이 또 나서서 먹는 걸로 왜 그러냐고 어머님을 무안주게도 했습니다. 그러면 어머님은 삐져서 저와 남편이 난처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기에 정말 힘들더라고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시댁에 가면 어머님은 몸에 좋은 약이라며 남편만 몰래 따로 불러 방에서 먹이거나 주머니에 넣어서 집에 가서 혼자만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너무 기분이 나빴지만 하도 그러시니 또 그러시는구나 하고 그러려니 하게 되더라고요. 어머님과 저는 사이가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노력해도 어머님은 저를 처음부터 좋아하시지 않으셨기에 좁혀질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님이 저에게 큰 실수를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이 일로 2달 넘게 시어머님과 전화를 끊고 지내기도 했어요. 저는 꽃게를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철이 되면 친정엄마가 꽃게를 사셔서 빨갛게 무침을 해주시는데 저는 다른 반찬 없어도 꽃게 무침으로 밥을 2그릇 넘게 먹기도 합니다. 양념게장이나 간장게장도 엄청 좋아하고요. 어머님도 이걸 잘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어머님한테 저는 꽃게 요리를 해달라거나 사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님이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자영아 나다. 네 어머님. 이따가 퇴근하고 집에 좀 올 수 있겠니? 무슨 일 있으세요? 뭐 일이 있는 건 아니고 아는 사람이 게장을 선물로 줬는데 나는 게를 별로 안 좋아하잖아. 그냥 두면 먹을 사람도 없는데 가지러 오겠니? 우리 수영이한테도 얘기했다. 퇴근하고 집에 오라고. 그러니까 와서 같이 집에 가면 되잖아. 처음에는 남편 보고 가지고 오라고 할까 했는데 그래도 저에게 주시려고 부르신 거니까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갔더니 아예 저녁을 같이 먹자고 하시더라고요. 온 김에 너희 저녁 먹고 가라. 응? 나 아직 안 먹었는데 혼자 먹기 싫어서 그래. 그래서 이날 저녁을 같이 먹었습니다. 남편은 원래 꽃게 요리를 안 좋아하는데 저와 만나면서 입맛이 좀 변한 건지 맛있다며 즐겨 먹게 되었습니다. 아들, 그렇게 맛있니? 네. 이거 누가 줬어요? 양념게장이 하나도 비리지 않고 맛있네. 그래? 줄 서서 사는 집이라고 하긴 하더라. 난 꽃게를 무슨 맛으로 먹는지 모르겠더라. 엄마도 한번 드셔보세요. 저도 왜 먹는지 몰랐는데 자영이가 너무 좋아하니까 한번 먹어보고 계속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 난 괜찮아. 어여 먹어. 지영이 너도 많이 먹고? 네. 그렇게 밥을 반 정도 먹어갈 때쯤 갑자기 어머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처음에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어머님은 남편이 게장을 먹고 한쪽에 모아둔 게 껍질을 보면서 살이 아직도 많이 붙어 있다고 더 발라 먹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엄마, 다 먹은 거예요? 아니, 너 말고 자영이 말이야. 자영이 이거 네가 가져가서 깨끗하게 먹어라. 이거 봐봐, 곳곳에 살이 붙어 있었잖아. 이건 남편이 생각해도 너무하다 싶었는지. 엄마, 왜 그래요? 이걸 왜 자영이가 다시 먹는데요? 제가 먹고 뱉은 거잖아요. 그러면서 남편은 자기가 먹고 뱉어놓은 게 껍질을 바로 쓰레기통에 넣었습니다. 아니, 아깝게 그걸 왜 버려? 아직 살이 많이 남아서 더 먹어도 되는데.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다 먹고 남은 걸 저한테 먹으라고 하는 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너무하긴 뭐가 너무해? 난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 아니요. 어머님이 그렇게 사셨더라도 저까지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건 아니죠.
저는 여태까지 살면서 친정에서 일한 적 한 번도 없었어요. 저 집에서 귀하게 자랐다고요. 왜 제가 다른 사람이 남긴 걸 먹어야 해요? 그렇게 아까우면 어머님이 드세요. 저는 그동안 어머님이 저에게 화내고 소리를 질러도 성격이 원래 그런 분이니 다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아니었어요. 그냥 먹고 남은 음식도 아니고 남편이 씹다가 뱉은 개껍질을 먹으라고 하니 너무 어이없고 불쾌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할 말 다 해버리고 혼자 집으로 와버렸습니다. 집에 도착 후 진정되지 않는 가슴을 부여잡고 겨우 잘 준비를 하고 누웠는데 남편이 들어오더라고요. 자영아, 미안해. 어? 내가 일단 엄마 대신 사과할게. 자영아, 너 그렇게 나가버리고 나도 엄마한테 뭐라고 했어.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이건 그냥 사과하고 넘어갈 문제 아니야. 어머님이 평소 나한테 어떻게 하시는지 당신도 알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사과하잖아. 평소에도 엄마한테 뭐라고 하고. 당신도 중간에서 입장 곤란한 거 알겠는데 그래도 이건 아니다. 그냥 넘어갈 일 아니라고. 만약에 우리 엄마가 당신한테 그랬으면 나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야. 아무리 엄마라고 해도 아닌 건 아니라고 했을 거라고. 나도 그렇게 얘기하고 왔어. 엄마도 실수했다고 하셨고. 내일 와서 너한테 사과하신대. 나 따라서 당장 사과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그래봤자 네가 화가 많이 나 있을 것 같다고 해서 내일 하시라고 하고 왔다고. 당분간 어머님 안 보고 싶어. 그러는 게 낫겠어? 어. 그래, 그럼 그렇게 해. 네 기분 풀릴 때까지 그렇게 해. 알았지? 저는 결혼하고 나서 남편에게 더 바라는 건 없었습니다. 제 생활 패턴도 이해해 줬고 연애 때와 변한 것도 없었거든요. 어머님이 뭐라고 하시면 먼저 나서서 뭐라고 하기도 했으니 어머님과 제가 사이가 좋지 않더라도 크게 불만이 있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번 일은 정말 해도 해도 너무했다 싶더라고요. 어머님은 그 입이 문제였습니다. 평소 얘기하는 걸 정말 좋아하셨는데 그러다 보니 말씀이 많은 편이었죠. 그래서 실수도 잦았고요. 대화하는 걸 들어보면 눈치도 없으신 게 눈에 보였고 배려도 없으셨습니다. 그냥 나오는 대로 말하니까 남편도 지쳐 보이는 게 느껴졌어요. 아무튼 그 일로 어머님과 저는 한동안 보지 않고 지냈습니다. 어머님도 저한테 문자나 전화, 그 어떤 연락도 하지 않으셨어요. 남편은 제가 불편해한다고 어머님께 절대 연락하지 말라고 했다고 하더군요. 서로 연락도 안 하고 안 보고 지내니 저는 너무 편했습니다. 그런데 2달 정도 서로 연락을 안 하고 지내다가 어느 날 어머님이 전화를 하셨습니다. 여보세요? 자영이니? 네. 어쩐 일이세요? 내가 그동안 고민 많이 했어. 이쯤 되면 전화를 해도 되나 싶어서 전화했는데 한은 풀렸어? 미안해. 그땐 내가 정말 너무했다. 다시 생각해봐도 내가 정말 심했어. 다신 안 그럴게. 어? 미안하다, 자영아. 어머님은 갑자기 전화하셔서 계속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셨습니다. 평소 소리 지르고 화만 내시던 분이라 이렇게까지 사과를 하실 줄은 몰랐는데 이날 말고도 전화통화를 하거나 문자로 저에게 사과를 해오셨습니다. 그리고 전과는 좀 달라진 모습을 보이기도 했어요. 어머님 생신이라서 남편과 어머님 이렇게 셋이 외식을 하게 됐는데 남편이 평소처럼 저를 많이 챙겼습니다. 원래 어머님은 이런 모습을 보시면 저한테 뭐라고 하셨는데 이날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너희 너무 보기 좋다. 수영이 넌 앞으로도 우리 자영한테 그렇게 해줘. 서로 위해주고 살면 싸울 일도 없잖아. 엄마, 저는 항상 이렇게 해요. 엄마도 아시잖아요. 그래, 나도 알아.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나이가 들면 조금씩 변하잖아. 수영이 넌 그러지 말라는 뜻이야. 저와 남편을 보는 눈빛도 전과는 달리 편안해 보여서
정말 그 사건 이후로 달라지시는 건가 싶었습니다. 저는 결혼 후 남편과 계속 맞벌이를 했는데 많은 고민 끝에 사직서를 내게 되었습니다. 친정엄마는 국밥집을 하셨는데 그 가게를 제가 이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친정엄마도 그러길 원하셨고요. 사실 어머님이나 남편에게는 자세히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정확히 언제 그 가게를 제가 운영하게 될지도 모르고 변수라는 건 언제나 존재하기에 확실해질 때 말씀드리려고 남편에게조차 얘기하지 않았죠. 친정에서 적지 않은 연봉을 받고 있었으나 제가 전문직도 아니고 언젠가 회사를 그만둬야 하는데 어차피 친정엄마의 가게를 물려받을 거라면 미리 준비해서 나쁠 건 없다 싶었어요. 제가 회사를 그만둔다고 했을 때 남편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저를 존중해 주었죠. 사실 처음엔 뭐라고 할 줄 알았거든요. 반대할 것 같기도 했고요. 자기도 생각 많이 하고 내린 결정이겠지. 잘했어. 그동안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출근하고 힘들었지? 이참에 좀 푹 쉬어. 이해해줘서 고마워. 고맙긴. 그런데 어머님의 반응은 좀 달랐습니다. 사실 예상은 좀 했어요. 맞벌이하다 자기 아들만 혼자 일하게 됐으니 어머님 입장에서 불만이 생기는 건 당연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 있으면서 살림에 더 신경을 썼습니다. 그동안 못했던 대청소도 했죠. 창틀 닦고 바닥 스팀 청소도 했어요. 집이 큰 평수가 아니어서 하루 만에 모든 청소가 끝났지만 구석구석 깨끗하게 하려니 좀 힘들긴 했습니다. 남편은 퇴근하고 집에 오면 집이 너무 깨끗하다고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원래 회사 식당에서 저녁을 먹을 때가 많았는데 가끔은 저녁 안 먹고 퇴근했다고 전화를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저는 후다닥 준비해서 찌개 끓이고 반찬 만들어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회사 밥보다 훨씬 맛있다. 정말? 많이 먹어? 이야, 이건 냉장고에 없었는데 언제 만들었어? 자기 좋아하는 거라 얼른 마트 가서 장 보고 만들었지. 자기야, 나 밥 조금만 더 줘. 계속 들어간다. 남편이 잘 먹어주니 자주는 아니어도 저녁을 준비할 때 힘들지 않았습니다. 식당을 오래 하신 엄마를 닮아서인지 저도 손맛이 제법 있었는데 손도 빠른 편이라 먹기 전 바로 반찬을 만들어 먹었어요. 남편은 냉장고에 오래 두고 먹는 반찬이 아니어서 더 좋아했네요. 집에 혼자 있으면서 집안일도 열심히 하고 밥도 하며 지내다 보니 나름 재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역시나 여전하셨어요. 주말에 종종 집에 찾아오셨는데 제가 회사에 다니다가 전업주부가 됐다고 뭐라고 하셨습니다. 수용이 너 요즘 힘들지? 뭐 항상 똑같죠. 같이 벌다 혼자 벌려니 더 힘들지 뭐. 엄마는 왜 또 그러세요? 아니 내 말은 말이 그렇다는 거지. 일이야 항상 똑같은 일이니까 그렇다 쳐도 매달 버는 돈이 적어졌는데 안 힘드냐고. 전혀요. 저희가 아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외벌이로 충분해요. 걱정 마세요. 그래 알았다. 이미 사표 썼으니 어쩌겠어. 되돌릴 수도 없고. 자영이 넌 돈이나 아껴서 써. 우리 아들이 힘들게 번 돈이니까. 어머님이 오셔서 또 이상한 말씀을 하시길래 저는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표정을 보니 짜증난 얼굴이었는데 빨리 어머님이 가셨으면 싶었어요. 저는 퇴사 후 남편에게 따로 생활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아직 그만둔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그간 회사 다니면서 모은 돈도 많아서 굳이 남편에게 돈을 다 쓰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자 벌어서 쓰다가 돈을 달라고 하기도 좀 그렇더라고요. 암튼 당장 돈이 필요하지는 않아서 전처럼 지내고 있었고 남편이 출근하면 엄마 가게로 가서 일을 배우며 지냈습니다. 혹시나 회사 그만두고 집에 있는데 살림에 소홀하면 그걸로 트집을 잡힐까 싶어서 더 열심히 했고 엄마 가게에서 일도 열심히 배웠는데 어느 날
엄마가 이참에 좀 쉬고 싶다며 재산 정리를 미리 한다고 해서 저와 오빠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엄마, 자영아, 박서방한테는 말하고 왔어? 친정 간다고 하고 왔지. 너 정연이랑 이미 얘기했다며? 오빠가 얘기했구나. 그 건물은 오빠가 관리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너 정말 후회 없겠어? 당연하지. 난 엄마 가게에서 일 배우고 있잖아. 저는 친정엄마의 식당을 물려받을 거라서 엄마가 갖고 계셨던 작은 건물은 오빠가 갖기로 했습니다. 건물이라고 해서 엄청 크고 월세도 많이 나오는 그런 건물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처음에 건물을 샀을 때보다 시세가 좀 올랐고 앞으로 가치가 더 있을 것 같아 엄마가 가지고 계셨던 겁니다. 이날 저는 집에 와서 남편에게 이 사실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남편 표정이 갑자기 확 굳어지더라고요. 뭐? 내가 잘못 들은 건가? 아니, 뭘 그렇게 놀래. 남편은 저와 연애 시절부터 엄마에게 건물이 하나 있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제가 상속받고 그러면 본인도 건물주가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았습니다. 형님도 그렇다. 어떻게 장모님이 준다고 덥석 그걸 혼자 받냐? 아니 여보, 무슨 말이 그래? 아니 그렇잖아. 당신도 자식인데 당신한테는 아무 지분도 안 주신 거야? 남편은 본인 재산도 아니면서 크게 화를 냈습니다. 저도 가만히 있는데 혼자 난리를 치길래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저녁, 남편이 퇴근 후 집에 오고 얼마 되지 않아 어머님이 집으로 찾아오셔서는 갑자기 이혼 얘기를 꺼내셨습니다. 엄마 오셨어요? 그래. 얘 어디 있니? 오셨어요? 야! 네? 너 뭐야? 너 얼마나 멍청하면 그걸 뺏기냐? 응? 어머님, 갑자기 오셔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돈한테 있다던 그 건물 뺏겼다며? 다 들었다? 그동안 남편은 어머님이 저에게 화를 내시거나 막말을 하시면 먼저 나서서 그러지 못하게 막거나 했는데 이날은 아니었어요. 그냥 지켜볼 뿐이었고 오히려 시어머니와 함께 더 난리였습니다. 너 파줄 거라고는 네 엄마 건물밖에 없는데 그걸 뺏겨? 뭐라고요? 야, 엄마 말이 틀렸냐? 솔직히 난 네가 그 건물 받을 거라고 생각했어. 네가 외동은 아니니까 형님하고 나눠 가지더라도 절반은 가져오겠지 생각했다고. 그런데 이게 뭐냐? 어떻게든 장모님하고 형님하고 싸워서라도 그 건물을 가져왔어야지. 애가 왜 이렇게 멍청해? 전업주부 됐다고 했을 때 너무 짜증났지만 참았다. 그래도 나중에 그 건물이라도 받으면 앞으로 월세 받으면서 편하게 살 테니까 그것만 생각하면서 네가 너무 싫었지만 참았다고. 건물 하나에 어머님과 남편의 속내가 전부 드러났습니다. 어머님이야 원래 인성이 최악인 건 알고 있었지만 남편이 이럴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동안 어머님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살았으면서 철저하게 제 앞에서 연기를 하며 살았던 거였죠. 그 건물 때문에 말이죠. 아이고, 이제 어떡하면 좋으냐. 저거 회사까지 그만두고 이제 돈도 못 버는데 내 아들 등골 빼먹고 살게 생겼잖아. 너 지금이라도 나가서 설거지는 뭐든 해라. 제가 왜요? 저도 바빠요. 엄마 가게 가서 일 돕고 있다고요. 네가 무슨 차선 사업가냐? 공짜로 가서 일해주게. 돈은 받니? 뻔하지 뭐. 그 코딱지만한 국밥집에서 알바 쓰고 줄 돈이 나오겠냐고. 아, 짜증나. 여태 그 건물 하나 보고 비위 맞추면서 살았더니 그 보상이 겨우 이거냐? 뭐? 그거 보고 나랑 살았다고? 그래! 그거 아니면 내가 미쳤다고 네 기분 맞춰가면서 살았겠냐? 툭하면 우리 엄마랑 싸우질 않나 엄마 속상하게 해서 눈물이나 나게 하는데 어떤 남편이 그런 마누라 좋다고 하고 살겠냐? 나 정도 되니까 참고 산 거야. 사돈 총각은 그 건물 갖고 너는 국밥집에서 국밥이나 말게 생겼네.
참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온다. 다 필요 없고 이혼해! 너네 당장 이혼하라고. 난 우리 아들 그 고생하며 살게 둘 수는 없다. 내가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그 와중에 남편이 끝까지 제 편이라 해도 시모의 막말에 이혼 생각이 간절하던 상황이었는데 차라리 잘 됐다 싶었습니다. 어차피 남편도 시모와 똑같이 저에게 막말을 퍼부었으니까요. 잘 됐네요. 네, 이혼할게요. 야, 너 뭐 나랑 이혼하길 바라고 있었냐? 무슨 대답이 그렇게 쉽냐? 너 같으면 이런 집구석에서 평생 살고 싶겠니? 툭하면 막말에 본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상대방한테 온갖 상처 주고 사과 몇 마디에 상대방 기분이 좀 풀렸다 싶으면 또 시작이고 아주 진절머리가 나. 너도 똑같아. 자기 엄마가 저 지경이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게 하든 해야지 방치하고 있는 거잖아. 야, 너 말 다 했어? 아니, 아직 남았는데? 너 지금 내가 무슨 환자라 이거야? 당연하죠. 아무리 화가 나도 보통 사람들은 참고 살아요. 어머님처럼 나오는 대로 말하고 그러지 않는다고요. 어머님 상태는 전문 용어로 분노 조절장애라고 하죠. 어머님은 너무 심한 상태라서 치료가 시급한데 정작 두 사람만 그걸 모르고 있잖아요? 야, 너 말 함부로 하지 마. 그건 네가 나한테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 말을 함부로 한 건 니네 엄마지. 그동안 나한테 했던 것들 생각해봐. 제정신인가? 쪽팔려서 어디 가서 말도 못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절대 할 수 없는 행동이거든. 저는 이날 그간 참아왔던 우울분을 다 토해내고 이혼하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의 속내를 알고 나니 그간 있던 정도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혼하면서 시어머니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했습니다. 그동안 어머니로부터 받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병원을 다니며 힘들었는데 이혼까지 하는 마당에 조용히 헤어지려니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 줄도 몰랐으나 변호사를 통해 알게 되었어요.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그러니까 시댁에 괴롭힘이 있었다면 이혼 사유가 되고 지속적인 폭언과 모욕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법적 문제로 다뤄질 수 있다고 했죠. 어머님은 한두 번도 아니고 저에게 툭하면 막말을 해왔던지라 저도 시댁에 갈 때면 녹음기를 가지고 다녔는데요. 이때 시모의 폭언이 담긴 녹음 파일이 결정적 증거가 됐습니다. 이외에 저에게 보낸 시모의 문자, 그리고 제가 병원에 다니면서 치료받은 기록까지 모두 제출해서 위자료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은 흔히 진흙탕 싸움이라고 많이 말하잖아요. 저도 예외는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더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는 않았습니다. 이혼이 완전히 끝나고 남편과 남이 되고 난 뒤 저는 정말 홀가분했는데요. 많이 지치고 힘들었지만 엄마 가게에서 일을 돕고 배우느라 잠자는 시간도 아껴가며 더 열심히 지냈습니다. 저는 대학까지 나와서 그래도 괜찮은 직장을 다니고 있었지만 오빠는 아니었어요. 공부엔 영 소질이 없는 것 같다며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남들보다 일찍 사업에 뛰어들었는데요. 사업 수완이 좋았던 오빠는 엄마가 식당을 하시면서 모은 돈을 은행에만 넣어두는 게 아깝다며 그 당시 건물을 사라고 했었는데 결국 오빠의 말대로 지금은 건물의 가치가 더 올랐기에 엄마나 저나 오빠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의 국밥집은 원래도 장사가 정말 잘 되던 가게였는데 오빠의 조언으로 확장 이전을 하고 체인점 사업까지 시작하면서 전보다 훨씬 더 많은 손님을 받게 되었고 매출도 급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나이도 있고 오랜 세월 가게에만 매달려 일하셔서 여행 다니며 편하게 살고 싶다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직접 가게를 운영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지역 방송에 광고도 내보냈죠. 확실히 광고 효과는 대단했습니다. 손님이 많아진 건 물론이고 매장을 내고 싶다는 분들도 연락이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 매장 운영에 전화까지 받으며 정말 바쁜 나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받고 싶지 않은 전화도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말씀하세요. 누구세요? 모르는 번호라 광고 보고 전화한 건가 싶어 받았는데 누구냐고 해도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끊으려고 했는데 그때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저에게 전화한 사람은 바로 전 남편이었어요. 자영아, 나야. 누구세요? 벌써 내 목소리도 까먹었어? 박수용? 그래, 네 남편, 아니, 전 남편이지. 할 말 없는데 끊어도 되지? 잠깐만, 자영아, 끊지 마. 요즘 TV에서 장모님 식당 나오는 거 봤어. 언제 그렇게 유명해졌냐? 그런데 이거 네가 하는 거라며? 그런데? 아니, 그냥 TV에서 네 얼굴이 나오니까 괜히 반갑기도 하고 그래서 전화해봤어. 전 남편이 갑자기 전화해서는 쓸데없는 말을 늘어놓길래 저는 그냥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번호를 차단했죠. 꿈에서도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라 정말 몇 년 만에 듣는 목소리였는데 끔찍하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뒤 식당으로 두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문 닫을 시간이 다 되어서 홀 청소 후 주방에서 직원들과 다 같이 청소를 하던 중이었는데 사장님, 밖에 손님 오셨어요. 그래, 알았어. 손님이 왔다는 말에 나가보니 전 남편과 전 시모였습니다. 다시 봐도 역시나 소름이 돋을 정도로 싫었습니다. 자영아, 여긴 왜 왔어? 당장 나가. 험한 꼴 보기 싫으면. 엄마 뭐예요? 빨리 얘기해요. 어? 저기 자영아, 잘 지냈니? 저기 말이다. 내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왔다. 자영아, 우리 다시 잘해보자, 어? 미쳤어? 제정신이야? 말 그렇게 하지 말고 나 진지해. 왜 이제 와서 이래? 내가 TV에 나오니까 그때랑은 달라 보이니? 그것 때문이 아니고 너랑 다시 잘해보고 싶어서라고 말했잖아. 이혼하고 너 한시도 잊어본 적 없어. 그래, 우리 수영이 말이 맞아. 내가 조건 좋은 여자 소개해준다고 해도 싫다고 다 거부하더라고. 거부를 하든 말든 그런 얘기는 저한테 하실 필요 없고요. 빨리 나가세요. 그럼 나 가끔 와서 밥이나 먹고 가도 되냐? 아니, 오지 마. 그 정도는 해도 되잖아. 너 나랑 이혼하기 전에 우리 엄마가 국밥집 하실 때 회사 사람 데려와 친구들 데려와 공짜로 처먹고 간 거 내가 모르는 줄 알아? 이번엔 돈 내고 먹을게. 그럼 돼? 돈 싸들고 와도 너 같은 손님은 안 받으니까 헛소리 하지 말고 빨리 꺼져. 아니 너 우리 아들한테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심하긴 뭐가 심해요? 어머님이 저 이혼할 때 분명 그러셨죠? 저한테 너 같은 거라고. 너 같은 거보다 훨씬 더 좋은 여자랑 내 아들 결혼시킬 거다 두고 봐. 이러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거예요? 자영아, 난 너뿐이야. 헤어지고 나니까 알겠더라. 너만한 여자 없다는 거. 그래, 우리 아들 말이 맞다. 싫어요. 전 이미 어머님한테 박수용 저 사람 반납했잖아요. 뭐 반납? 아, 내 아들이 무슨 물건이야? 어머님이 저를 먼저 그렇게 취급하셨으니 저도 그렇게 말한 거예요. 매번 야, 너 이게 저게 너 같은 게 이러셨던 거 기억 안 나세요? 그리고 형사 고소까지 안 한 걸 다행인 줄 아세요. 뭐? 아, 위자료까지 받아놓고 무슨 고소? 어머님 때문에 제가 그동안 받았던 스트레스가 얼마나 컸는지 아세요? 그래서 돈 줬잖아. 그깟 몇 푼으로 제가 받은 상처가 사라졌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때 오빠가 마감을 같이 해주려고 연락도 없이 가게로 찾아왔는데 전시모와 전 남편의 모습을 보고는 화를 못 참고 큰 싸움이 날 뻔하기도 했습니다. 형님, 오랜만이에요. 뭐 형님? 누가 네 형님이야?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전 남편은 오빠를 보더니 갑자기 형님이라 부르며 친한 척을 해댔는데 오빠는 그동안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잘 알고 있었기에 팔팔 끓는 뜨거운 국밥을 들이부어도 시원찮다며 정말 주방으로 들어가 뚝배기에 국물을 들고 나왔습니다. 오빠, 그건 안 돼. 정말 이러다 큰일이라도 날 것 같아 오빠를 말렸는데 전 남편은 오빠를 보고는 더 자극했어요. 형님, 그거 저한테 붙는 순간 형님 범죄자 되는 겁니다. 아시죠? 오빠, 제발 참아. 아까운 국밥 버리지 말자. 야, 너 지금 뭐라고 했냐? 내가 걱정되는 게 아니라 그깟 국밥이 더 아깝다는 거야? 당연하지. 네가 이 국밥보다 더 나은 게 뭐냐? 너 미쳤냐? 그럼 그렇지. 뭐 달라졌다고? 앞으로 잘해보자고? 웃기지 마. 넌 그 본성 절대 못 버려, 평생! 제 말에 전 남편이 열이 받았는지 제 쪽으로 가까이 오려 하자 오빠는 결국 화를 참지 못하고 뚝배기에 있던 국물을 남편에게 부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너무 깜짝 놀라 소리를 질렀는데 오빠가 뚝배기에 담아온 건 뜨거운 국물이 아니었어요. 다 식은 차가운 국물이었죠. 전 남편도 순간 뜨거운 줄 알고 계속 뜨겁다고 하다가 차가운 걸 알고 민망했는지 뻘쭘해 했는데 그래도 온몸에 국밥이 묻자 인상을 찌푸리며 욕을 했습니다. 아이씨, 이게 뭐야? 이거 어쩔 거야? 비싼 옷인데. 우리 귀한 아들한테 뭐 하는 짓이야? 그런데 전 남편은 제가 아닌 자기 엄마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오열하기 시작했죠. 이게 다 엄마 때문이야. 아니, 내가 그랬어? 사돈 총각이 그랬는데 왜 나한테 그래? 내가 자영이랑 결혼하고 엄마만 조용히 있었어도 우리 그냥 잘 살고 있었을 거라고. 아니, 엄마 덕분에 저런 수준 이하 여자랑 헤어진 걸 고맙게 생각해야 돼, 아들. 정신 차려. 엄마나 정신 차려. 내가 요즘 사는 게 아니라고. 이보세요. 이제 어쩔 겁니까? 우리 아들이 입은 거 그 백화점에서 파는 브랜드예요. 물어내요. 뭐요? 그쪽도 똑같이 해줘요? 기다리세요. 한 그릇 다시 가지고 나올 테니. 그러자 시몬은 계속 붙잡고 있던 자기 아들 손도 뿌리치고는 급하게 나가버렸습니다. 전 남편도 지나가는 손님들이 쳐다보니 쪽팔렸는지 테이블에 있던 휴지를 대충 옷을 닦고는 가버렸는데요. 그날 이후 오빠와 또 마주칠 게 두려웠는지 가게로 찾아오는 일은 없었습니다. 엄마가 오빠에게 준 건물은 오빠 명의로 되었지만 제 지분도 있었습니다. 물론 크지는 않았지만 오빠가 혼자 갖는 건 아니라고 먼저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건물은 생각보다 정말 크지 않고 작아서 매달 나오는 월세도 큰 돈이라 할 수는 없었지만 공실 없이 오빠가 잘 관리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엄마의 국밥집을 잘 운영하고 있고 지점 관리도 잘하고 있어요. 어려운 건 오빠의 도움을 받으며 하고 있어서 현재 유지도 잘 되고 있답니다. 저의 결혼 생활은 단 하나도 추억할 거리가 없는 최악이지만 지나간 과거보다는 현재가 더 중요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매일 주어진 하루에 감사하며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엄마는 친구분들과 여행을 다니시며 몸도 튼튼해지셨고 오빠가 하는 사업도 잘 되고 있어요. 그리고 전 남편과 전 시모가 너무 최악이었다 보니 식당을 운영하면서 진상 손님을 겪어도 그렇게 화가 나지는 않더라고요. 앞으로도 저는 열심히 식당을 운영할 생각이고 너무 일만 하기보다는 가족들과 여행도 다니고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면서 인생을 잘 즐겨보려 합니다. 그럼 제 사연은 여기서 이만 마칠게요.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